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값이 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상고하저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최고 경영자들도 내년의 주택 경기가 올해보다는 다소 냉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분양 물량을 조금씩 줄일 것이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거기에다가 내년 금리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계부채 대책 이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매수 목적에 맞는 명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고민도 많으시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의 연결 통로를 저희가 마련해놨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0277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현명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에는 이윤환 대표가 짚어온 이 핫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핫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주간 핫 키워드입니다. 3위 키워드인데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토지 분할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데다가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미분양 등에 주로 적용됐던 중도금 무이자 마케팅이 상가 분양에도 나오면서 화제인데 이 상가 분양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그 이유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그린벨트 해제를 노린 토지 투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토지 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무엇인가도 있을 것 같고 토지에 투자할 때 그것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토지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부동산 하면은 주택 분야, 또 수익형 분야, 그리고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는 종류가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토지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말고 땅에 대한 상승 비율로 본다면은 때로는 뭐 2배, 3배 이런 얘기가 토지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또 경험을 해 보셨고 또 거기에서 한번 큰 이익을 한번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콤한 그렇죠. 그런 유혹일 수도 될 있고요. 수도 있어요. 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유의할 점을 냉철하게 따져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냥 토지가 아니라 그린벨트거든요. 자, 그린벨트라는 건 서울의 계속적인 그 발달되는 상황에서 발달을 이제 규제를 해서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해서 녹지 지역을 하고자 네. 해서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녹지가 많은 것이 서울 주변, 특히 뭐 하남이라든지요. 남양 인근 주위에 있는 그 녹지가 많은 곳들이 있죠. 그런 네. 곳들이 좋은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소문에 의해서 덜컥 구입을 하셨다가 그냥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큰 낭패를 범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린벨트 토지 투자에 대한 주의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승인이 나기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있어서는 안 왜냐하면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또 이 최근 이 보금자리 주택을 진행을 네. 하면서 보금자리 주택마저도 사실 해제된 구역들이 생겨나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해제를 검토하는 곳이 있는 만큼 네. 반드시 됐다고 그래서 그 땅값이 폭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닐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원래 이제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필지를 하나 둘씩 이렇게 네. 구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한 만여 평 토지다. 그러면 뭐 한 100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분만 갖고. 자, 그랬을 때는 거의 뭐 소위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네. 것을 통해서 구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러지도 저러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항상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 그 공시력 즉 공신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등기부 등본마저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공시력이죠. 네. 그 얘기는 내가 일단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토지 가격이라는 건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지 부동산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것 하고 현장 답사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토지라고 해더라도요, 굉장히 야산이다라고 소위 뒷동산, 뭐 옛날 바둑이 나오는 뒷동산이라고 네. 표현하면 굉장히 낮은 야산 같지만요, 실제 네. 가보면요, 악산. 굉장히 높은 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개발 행위가 참 제한적이거든요. 네. 자, 그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가면서 또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가셔야 네. 되는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제주도에도 제2공항이라는 네. 발표가 났는데 저한테 그 사전에 어디 투자하면 되냐, 어디 투자하면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하지만 일체 그런 바람몰이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제가 오히려 어떤 따끔하게 답변을 아예 그냥 그 투자를 그쪽 그렇게 그 바람 투자 쪽으로 갖지 말라고 제안을 다 드렸는데 어쨌든 예상했던 곳이 있고 또 네. 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 그린벨트도요. 해제되는 곳이 있고 아닌 되는 곳인데 그거는 정말 예측 불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혹은 오피스텔 이런 투자는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도 정보가 그렇게 많은데 토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또 적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항상 토지 투자할 때는 그것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에 투자할 때는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 두 번째 키워드는 상가 분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미분양에서나 있었던 마케팅 방법이 여기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그 우려감이 들거든요. 네. 중도금을 무이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가도 그렇게 잘 안 나가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런 마케팅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일단은 상가를 보유하려는 목적을 본다면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저금리상에서 나타나는 기조, 분양성으로 따진다면은 사실 이만한 매력이 또 없으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상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 하고 그걸 뭐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굳이 혜택을 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좋은 어떤 분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에 대한 분양 광고 이런 부분들의 유혹을 받기가 일수인데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냐 1년 동안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보장성 네. 어떤 이런 꼼꼼하게 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 20평이다라고 네. 했을 경우는 실제 전용 면적이 10평이거든요. 그런 10평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 점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형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작은 뭐 분식집 아니면 뭐 중개 사무실이라든지 휴대폰 가게라든지 요 정도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를 요목조목 따져 본다면 만약 뭐 분양되는 시점에서 25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10평짜리에서 과연 250만 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200이나 150밖에 안 되는데 네. 250
뭐 그 이상 300으로 네. 이렇게 1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라는 네. 부분에 유혹을 해서 만약 1년 후가 된다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을 받았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150으로 현실적인 네. 임대가를 받게 된다면 내가 받은 분양 금액이 예를 들어 뭐 7, 8억이다. 그럼 뭐 5, 6억으로 쫙 빠지는 거거든요. 분양 금액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유혹적인 부분들에 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가 분양 현황도 네. 마찬가지 지금 좀 분양되는 추이가 예전하고 같지 않다. 그만큼 분양되는 물량도 이렇게 분양 단지 수 해년마다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는 비율 그리고 분양가도 이렇게 좀 높아졌죠.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택지지구에 상가 비율을 선정을 했을 네. 맞는다고 구성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전체 면적 비율해서 대략 한 예전에는 한 뭐 2% 안쪽 이 정도 했었거든요. 네. 전체 면적 대비해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이런 상가가 분양이 잘 되니까 똑같은 면적 택지지구 안에 면적을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상가 비율을. 그래서 5%, 6% 이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지하는 나중에 임대가에 대한 어떤 희소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 임대가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금액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불안하고 여러 상가 가지 공급이 측면에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분양을 받으셔야지 자칫 잘못했다가 이 저금리상에 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뭐 은행 금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이 상가 물량까지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상가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위와 2위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 그러니까 1위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위 키워드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전국 27만여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의 국지적인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주택 시장을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올해의 분양 시장이 워낙 그 화랑세를 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입주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 그 입주하게 되는 물량은 올해와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입주 물량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분양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대거 이렇게 물량이 나왔고 내년도 마찬가지 올해만큼 또 올해보다는 좀 높은 네. 수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게 이제 내년에 입주될 물량 네.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이런 순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나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네. 올해, 내년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져서 계속 공급량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특히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이 전세 금액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네. 이걸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돌아선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심리 변화에 의해서 지금 분양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해서 또 뭐 금리에 대한 변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리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한 3년 전만 비교를 해본다면 3년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 굴렀던 아주 암울한 시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때로 꼭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쨌든 이런 물량에 대한 부분에 꼼꼼히 그 각 지역별로 해서 물량이 크고 작음 앞으로 또 계획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그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항상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로 미리 전화를 먼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키워드를 좀 꼭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2월 8일 화요일과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화요일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화요일과 토요일 맞죠? 네. 네. 자, 이렇게 매주 2번씩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이제 그 주중에 하루는 이제 화요일 날로 계속 이렇게 네. 가려고 하고요. 또 이제 토요일하고 네. 금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지난주에는 금요일과 이제 토요일을? 금요일 날 했었고 아.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화요일하고 또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 많이 좀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을 세미나에 많이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시간 배정을 좀 다양하게 했으니까요. 꼼꼼히 좀 시간 스케줄을 잘 챙겨 놓고 보셔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했었는데 금요일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토요일로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중계동에 네, 건영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앞으로 그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전세 끼고 지금 매입을 해놨는데 네.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거 앞으로 전망 같은 게 좀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들고 있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중계동에 좀 건영 3차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자, 이걸 지금 전세 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우선 전세 만기는 언제예요? 내년 9월이요. 내년 9월이요? 예, 자, 일단은 내년 9월이 돼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예. 한 번 정도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 지금 이제 내년 되면 2016년인데 한 2018년까지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좀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조심스럽게 좋은 판단을 내려드리고 부연 설명을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중계동 지역, 특히 이제 건영 3차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계동은 이제 서울 강북 동쪽에서 이제 노원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건데 사실 아파트는 뭐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이제 90년대 입주를 했는데 일단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중에서 이 중계동 같은 경우는요. 교육 환경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대치동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고요. 이 중계 학원가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중계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 또 강남으로의 7호선 접근성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아파트 밀집 지구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환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요자들은 잘 벗어나지 않는 경향. 오히려 이 근처에서도 중계동으로 들어오는 경향. 단지 다른 데보다는 차별되게 금액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주고서라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요자들은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 경우에 네.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금 더 가져가도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여겨지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영 3차 아파트가 95년대 입주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학원과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요게 이제 32평형 단일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95년대 입주를 했고 좀 오래됐잖아요. 네. 20년 차가 됐는데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연한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 연한은 일단은 가능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보통 좋은 곳 같은 경우 이렇게 단일 평형으로 돼 있는 곳들은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20평대에서 뭐 60평대 각 동마다 평형 구조가 달리 돼 있는 곳들은 사실은 굉장히 분란이 많습니다. 아. 자,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더라도 오히려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한 2년을 더 들고 가라. 2018년까지 가져가라는 거. 그 안에 지금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추이를 놓고 보는 거고 네. 매매 금액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현실적인 모습에서 실소유자에 의한 선택에 의한 가격 자리매김을 말씀드린 거고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은 그런 전세 소유자가 다시금 심리 변화해서 주택을 사고자 했을 네. 경우에 이왕이면 다홍치마식으로 리모델링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네. 좀 어떤 것이 발표가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된다 그러면 또 매입에 대한 의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마 이번에 만기 돌아오는 그 시점에 뭐 이 매물을 한번 팔아볼까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는데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부가현동에 네. 그 아현역 프로지오 24평을 5억 3천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11월 달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4층을 분양을 받았는데 네. 얘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임대를 놓고 그대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부가현 뉴타운으로 갈게요. 부가현 뉴타운은 이제 서대문 구죠. 서대문 구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아현역 위쪽에 이렇게 1구역 중에서 1-3구역, 1-2구역, 그리고 1-1구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요 구역이 1-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입지 여건부터 따지면요. 여기가 서대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야말로 마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그 시세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아현 3구역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 뭐 단지 크기도 거의 뭐 4,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네. 같은 20평대 아까 이제 5억 3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는 6억 3천이거든요. 어.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물론 단지 크기도 크고 또 5호선이나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쪽 공덕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요.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규 입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위쪽에 그 안산자락 남쪽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단 지하철 2호선 근접돼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 어떤 그 학군에 대한 좋은 네.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안산자락에 설ken 그 전원적인 이미지 또 이렇게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보다 오히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불안하니까 또 네. 금액도 그만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간 주춤주춤 거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약간 최소한 뭐 10%까지는 아니라도요. 네. 한 5%에서 10% 사이 요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즉 5억 5천 이상은 무난히 올라설 거로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요. 한 2년 정도는 더 끌고 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팔까 아니면 임대를 줄까 걱정하셨는데 임대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다고 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이 감사합니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윤환 대표가 가져왔던 핫 키워드도 살펴봤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이었고요. 이윤환 대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실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으로 나가는 이 매물을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박일권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초소액 투자 매물 준비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시고요. 그런 그런 초소액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권을 대표하는 바로 마포구 신수동으로 가볼 텐데, 신수동 어딘가 궁금하실 텐데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좌측편으로는 합정 역세권, 우측편으로는 공동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지역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 압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인한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한강변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포구에 저평가되어 있는 신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으로는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 배은용 소장이 두 개의 매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권에 있는 두 개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거의 내부 마감을 하고 있어서 실제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비교적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 대치동은 공급이 적어서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대치동 매물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개포주공 이주로 인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개포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매물인데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 주택 공급량이 많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 지역과 강남 핵심 지역은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보다는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세 차익도 강남 지역에 투자하는 게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향후 황금성 문제에 있어서 강남 지역이 절대적으로 우위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한 높은 전세 가율로 인해서 비교적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또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당선 한티역에서 초역세권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매물로서 이 정도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비교적 없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대치동이기 때문에 학원가라든지 강남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입지 여건인데요. 주변 지역 어떻습니까? 네, 한티역에서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티역에서 3분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정거장을 타고 올라가면 선흥역이라는 것과 또한 두 정거장을 가면 삼성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거주하는 어떤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이런 강남 테헤란로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나중에 삼성동 개발이 됐을 때도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3분 정도 거리에 걸어가면 바로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내 집 앞 상권처럼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유동량도 많고 어떤 공급과 수요 면에서도 이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대치동 학원가 수요라든지 강남 세브란스 이런 수요들도 많이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로변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지가도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 들어봤고요. 이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주변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잠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동 국제교류지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강남권에서 이 개발 호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요. 이것 강남권에서 바로 삼성동의 근처 아니면 바로 이런 대치동이 큰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입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한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 접근성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호재로 보면은 이거를 뒤를 받침해 주듯이 본 매물이 있는 대치 사동 비율을 보면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테헤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이쪽 블럭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한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개포주공이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많은 단지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사 효과로 대치동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개포주공 이주는 또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어요.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 건물이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지어졌을 것 같은데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그 골조를 다 마치고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총 6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이고요. 그 중에 오늘 매물은 4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투룸 구조와 거실로 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티역이 분당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당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 또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매물들이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기에 딱 적합한 그런 구조로 그리고 옵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비교적 소액인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이 지금 약 3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거기에 3천만 원 더 가격이 있는 3억 3천이고요. 그 강남 중심 지역에서 이렇게 도보 3분 내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면서 대로변 이면이면서 소액으로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요즘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투자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금액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갭 투자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직접 오셔서 주변에 이 정도 크기가 신축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역세권과의 거리도 직접 걸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매물인데요. 마포구 신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탁월한 입지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권역에서도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이면 바로 합정 역세권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공동 역세권입니다. 공동 역세권 무려 4개, 5개의 역세권이 다니는 강북을 대표하는 교통의 유충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합정 역세권과 공동 역세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상업 업무, 복합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한강변 쪽으로는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지금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 또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지역 정말 마포권역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탁월한 그런 입지, 교통망과 함께 도심권 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강변북로나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강남북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주변에 학교 또한 잘 갖춰져 초중고등학교 다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 바로 뭐 마포대교를 넘어가시면 여의도권 5분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면 20분대면 바로 강북 도심권의 그런 을지로 명동상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지역 새로 신축된 아파트의 그런 임대 가격이 강남에 있는 그런 좀 연식이 된 아파트의 임대가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검증이 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만 이렇게 임대가나 매매가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다세대 주택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이 이제 그 개발 압력이 높은 예정지다 보니까 되게 좀 오래된 그런 단독 다가구 위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허가를 어렵게 득하고 신축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향후 이제 시세 차익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실 걱정 없으시고요. 정말 소액 투자나 투자금 회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주변 지역 입지 여건 어떤지 교통 상황과 도로 상황 그리고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들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강북을 대표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으로 6호선 대흥역 한 4분 정도 이용할 수 1차 역세권이고요. 공동역, 합정역 바로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5분 안쪽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통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단부 쪽으로 가면 바로 한강변의 공원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 쪽 현석동에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브랜드의 멤버드급 아파트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강북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교통망과 자연환경 그리고 또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검증이 된 지역으로서 향후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위쪽으로는 도심권, 좌측편으로는 상암 DMC, 또 우측편으로는 용산권까지 접근성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강북을 대표하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합정 역세권의 상업 업무 복합설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가면 공동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동역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성급 호텔과 주거 상업 업무 복합설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하철 역세권으로 이용하시면 하단부 쪽으로는 여의도 그런 금융센터의 그런 개발 소식도 전에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공동 역세권뿐만 아니고 이 상암 DMC 역세권에도 많은 주거상업 업무, 롯데타운이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바로 그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위에 복합문화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호재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바로 좌우측 면으로는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의 압력을 바로 받는 탁월한 입지와 향후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은 지금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골조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내외장 마감 시작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권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본 회사에서 건축 회사에서 지은 샘플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샘플하우스 검증해 보시면 아 정말 이 정도 매매 가격에 전세가 충분히 이상 받을 수 있겠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다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천장형 에어컨과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풀옵션 다 제공되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까지 갖춰지고요. 특히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 7층 중 4층의 남동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에서 가장 좋은 층에 양옆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다. 그 얘기는 임대 정말 잘 받을 수 있고요. 향후에 매도하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높은 값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로얄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가격이 궁금한데 얼마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 매물 강북권, 합정동, 역세권 매매가 2억 6천, 7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2천에 3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 정말 1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수익률입니다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차인이 들어온 후에 잔금하시는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주는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으시고요. 임차 관리 또한 이 시공사 자체에서 임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투자의 삼박자, 즉 소액 투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가시면서 워낙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주변 지역의 큰 개발 호재, 한강변 역세권 개발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유의할 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 시세 차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공실 걱정 없고 최근 요즘 같은 시점에는 소액 투자 가능한지 꼭 보시고요.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시세 차익 안전하게 얻어갈 수 있는지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강남구로 돌아갈 텐데요. 개포동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 이 매물은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강남권의 재건축은 부동산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 연도를 배경으로 한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강남에 모 음마 아파트를 투자하자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로 해서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약 28년 정도 지난 현재 약 20배 이상의 가격이 오른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개포동뿐만 아니라 강남구 쪽은 꾸준한 시세 차익하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포동이나
강남 지역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때 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개포주공이 지금 12월부터 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본 매물의 가장 큰 추천 포인트는 그런 개포 시형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이주를 시작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안쪽이 아니라 정말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위치라서 현재 사무물산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의 직접 수요가 굉장히 두터운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높은 전세가율과 인기를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 참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주변 지역 입지 여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사무물산에서 뭐 아까 수요가 두텁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본 매물은 사무물산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융권과 오피스 빌딩들의 직접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포주공의 수요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물산 사거리 하면 또한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북권역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재천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쾌적성은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으로 이용을 하면 뭐 이마트나 코스코 같은 곳도 차량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면에서 단점이 있다면 이 사무물산 사거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버스권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 정말 역세권을 찾으시는 분보다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여건을 들어봤는데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직접적인 언급을 해드렸듯이 개포주공 2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개 단지가 지금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는 15,000세대 정도가 있지만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는 2020년 초반에는 2만 세대가 넘는 강남권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냐면 7, 8평 정도 된 게 5억대 중반에 형성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개포주공 1차는 아직 2주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개포주공에 뭐 한 12평 정도 되는 게 전세가 1억 이상씩 지금 올랐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개포동, 양재동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양재동하고 개포동하고 다른 거는 도로 하나 사이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뉩니다. 같은 학군에 묶여 있는 곳은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녀를 둔 어떤 학부모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건너 양재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이런 개포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건물 역시 첫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지금 현재 가보시면 뭐 도배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고요. 가전제품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물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큰 특징은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계속 해왔던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는 겁니다. 후분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지어놓지 않으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와 뭐 내장재, 외장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구조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선호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엘리베이터와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인 택배함, 뭐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고요. 또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또 가스 쿡탑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물품들 조금만 가지고 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높게 형성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약 2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제 그 월세를 전월세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맞추기 전부터 벌써 의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교적인
소액인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3천만 원 투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개포주공이 12월 또한 개포시형은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은 되게 전세가 없어서 들썩들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전세가 그만큼 끌어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 3, 4년 동안 이곳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지하철권역이 아니라 버스권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대로변 이면에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3호물선에서 초근접한 입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직접 오셔서 정말 대로변 이면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물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혜나호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